불완전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완벽주의를 지향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라는 뜻입니다. 완벽주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5개에서 1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요인들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기술이나 완벽한 기술이 아닌 그 상황에 적합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80에서 100까지 성과를 올리기 위해 10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80 정도면 충분한 경우 굳이 100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중요한 요인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춘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100%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80%의 완성도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완전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불완전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간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 주요 요소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그에 맞춘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불완전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때때로 성과를 늦추고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불완전주의는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고 중요한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적절한 타협과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불완전주의는 효율적 성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이 아닌 실질적인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구하는 자는 열심히 헌신할지라. 영광은 오늘에 있나니 지난날의 영광은 잊어버려라. 고난을 사랑하기에 어려움이 밀려올수록 나는 의기양양하리라. 고난은 나의 친구에게 기꺼이 맞아들이리라. 사막을 지상낙원으로 바꾸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모하메드 두바이. 왕은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환경을 탓하기 시작한 순간 개인과 조직은 스스로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풍요로 이끌고 반면에 풍요와 안정은 사람을 가난으로 이끄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풍요로운 시기에는 자만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 도태되기 쉽습니다. 고난을 사랑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의기양양해지고 그 고난을 친구로 맞이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하메드 두바이 왕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사막을 지상낙원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사랑하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미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우리를 과거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남들이 장애로 보는 것을 기회로 보고 남들이 피난처를 찾을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조차 굉장한 기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르는 세계적 기업들은 경기 침체기에 설립되었습니다. 불황 중에는 운영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대적인 해고, 열풍 탓에 인재를 구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포기하기 때문에 경쟁 강도도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기업가들은 기회를 찾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운영비 절감과 같은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이는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두려워해 철수하는 상황에서 용기 있는 기업가들은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장애물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공한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시기는 기업가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는 인재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도 낮아져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도전과 장애를 기회로 인식하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황과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가들은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장애물과 도전은 기업가 정신을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권한 이양은 연날리기와 같습니다. 부하 직원의 능력이 약하면 연주를 당겨야 하고 부하 직원의 능력이 강하면 연주를 놓아야 합니다. 뛰어난 리더는 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닌 연 날리기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은 하늘을 나는 연과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높이 날아가든 리더의 손에는 튼튼한 원래가 있어서 모든 것이 리더의 손에서 통제됩니다. 리더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업의 중요도와 구성원의 능력을 고려해 적절하게 개입하고 풀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구성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들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필요한 순간에는 개입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구성원의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며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직원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면 리더는 그 직원에게 필요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며 점차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에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는 연날리기의 고수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연주를 당겨 안정감을 주고 때로는 연주를 풀어 그들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얻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한 이양의 예술은 단순히 업무를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항상 구성원의 상태를 주시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개입하며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한 이양은 리더십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리더는 연날리기의 고수처럼 구성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연주를 당기고 풀어주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전략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원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보상을 거두었습니다. 기계는 여러분에게 경쟁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BMW의 헬머머 PNKR 회장은 우리는 잎이라는 성공 요인을 갖고 있다. 그것은 프로덕트와 피펄이다라고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주요 생산 자원, 즉 토지, 자본 등은 투입 대비 산출이 일정했으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승수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사회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원들이 만족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조직의 목표를 공유할 때 그들은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사람입니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자본은 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의 창의성과 지식은 독창적이며 쉽게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은 직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 그리고 열린 소통과 협업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조직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힘이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헬머머 PNKR 회장의 말처럼 제품과 사람, 이 두 가지 요소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은 더 큰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